자, 쉽지 않죠.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다 그래요. 낯설어요. 우리가 이제 민법도 이제 몇 강 들어갔으니까 낯설지 않듯이, 우리 이제 뭐예요? 우리 부동산 공시법령도 하다 보면 뭡니까? 익숙해집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강에서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의 종류의 총칙.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꼭 기억해 둘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정보의 정보는 대표적으로 이제 지적 정보를 지칭하고 있다고 그랬죠. 지적 정보를 지칭하고 있다. 자, 정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근데 오늘 첫 시간이니까 우리가 이제 뭡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우리가 저도 나무뿌리법이라고 제가 자, 강의 어떤 공부 방법을 우리가 가르쳐 나왔죠. 나무뿌리 공부법이라는 게 하나가 있죠. 공부법. 그 다음에 콩나물 이론법이 있어요. 콩나물 이론 공부법이 있어요. 콩나물 이론 공부법. 자,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게 거북이 공부법이라는 게 있어요. 거북이 공부법.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 들어가야 되는지 잠깐 OT에서 살펴봤지만 그래도 우리가 나름대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나무뿌리라는 것은, 요 뿌리라는 것은 원리 원칙을 지칭하고 있어요. 원리 원칙을 지칭하고 있다. 원리 원칙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제 개념이라는 거예요.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숙지해 둬야 되고, 요 원리 원칙에 대해서는 반드시 암기를 숙지해야 돼요. 그러면 요 뿌리를 알아야, 이 뿌리를 알아야 어떤 나무가 자라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나무 뿌리 공부법이 됩니다. 그래서 나무 뿌리 공부법을 잘 기억해 두고, 자, 이게 콩나물이라는 거예요. 콩나물은 물은 줬죠. 물은 줬습니다. 물은 줬는데, 물은 줬지만 물은 빠지잖아요. 그러면 콩나물 요거는 어때요? 콩나물은 이제 키는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콩나물 이론 공부법은 뭐냐? 우리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콩나물 이론이니까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낯설다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계속 우리가 공부해서 반복을 우리가 하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가 콩나물 이론은 반복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력이 부쩍부쩍 늘고 있다는 걸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자, 거북이 공부법이라는 것은 너무 서두르면 안 돼요. 스텝 바이 스텝 천천히 하라는 의미를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무 뿌리를 알기 위해서 이 강에서 우리가 잡을 거는 대표적으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뭐가 돼요? 총칙 부분이 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는 대표적으로 뭐냐? 바로 자, 목적이란 목적을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 되고, 목적은 이 목적을 우리가 잡아줘야 앞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어떻게 빠져나갈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그래서 별표 하나가 들어갔죠. 이 별표가 하나 들어간 이유는 우리가 18회 때 출제되고, 그 이후는 목적이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 26회 때니까 지적의 목적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숙지를 해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의에 대한 정확한 숙지를 하자. 정의라는 것은 우리가 따로 뭡니까? 용어집을 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책 자체의 정의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무엇이라 하며 의라는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의가 묶이면 뭐다? 어떤 요건이 발생하죠. 그래서 요건이라는 게 탄생하게 되고요. 이거는 민법 교수님한테, 안 교수님한테 법률 요건이라는 걸 배웠어요. 안 교수님 강의 참 잘하시죠, 나름대로. 자, 요건을 보면 어떤 효과가 구성이 된다. 그래서 요 의라는 게 우리가 구성되고, 의가 그러면 개념을 잡았으면 요건이 하나 발생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용어의 정의는 바로 별표가 3개가 들어갔어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별표 하나라는 것은 기초공사고, 기초적으로 꼭 알고 들어가야 될 거고, 우리가 이제 뭡니까? 별표 2개짜리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독자적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한 7, 80% 된다라는 거고, 용어의 정의는 뭐다? 이거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건 지금 100% 출제된다는 걸 암시하는 거니까, 별표 3개, 별표 하나, 별표 2개를 반드시 구분해 놓고, 우리가 요 강의를 우리가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럼 첫째 시간, 둘째 시간은 학습 목표와 목적과 정의에 대해서, 용어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게 목표니까, 우리 기본서 페이지, 몇 페이지?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를 오늘 이 강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17페이지, 기본서 표표 17페이지에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대표적으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뭐가 나옵니까? 첫 번째, 목적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목적.
한번 그 목적에다 별표 하나를 딱 켜놓고 목적은 어떤 목적을 하는가. 자,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적으로 내용을 규정해놓고 내용에 따라서 목적을 우리가 뭐다 구성해놓죠. 그러면 거기 한번 봐봐요. 제1조입니다. 이 부분 청량 및 거기에다 이제 줄쳐놔요. 청량 및 수로조사 기준 및 절차와 거기에다 줄쳐놓고 1이라고 써놔요. 1. 그 다음에 2번은 지적 공부와 부동산 정화 공부의 작성 및 관리 2라고 딱 써놔요. 관리.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러이러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자, 대표적으로 목적이 나오게 되네요. 국토의 효율적 관리. 자, 국토의 효율적 관리는 3이라고 써놓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다. 효율적 관리다라는 거네요. 효율적 관리. 자, 여기에서 이제 일단 국토의 효율적 관리라는 요 포인트에서 관리라는 게 요 포인트를 딱 형광펜을 딱 전화요. 관리. 우리 공법은 조민수 교수님한테 배우죠. 그러면 공법은 6개 법률로서 공법은 바로 뭐예요? 대표적인 여기에다 치중하고 있다라는 게 개발이라는 거예요. 공법은 개발적 측면이고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관리적 측면이에요. 그러면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개발이 나오면 통상 X입니다. 그렇다면 국토의 효율적 개발과 이름은 틀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라는 요 중심키를 하나 잡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자, 해상교통의 안전. 거기에다 줄쳐놓고 4라고 딱 써놔요. 4. 그 다음에 5번은 뭐라고 써놨어요? 국민의 소유권 보호. 거기에다 줄쳐놓고 5라고 써놔요. 그러면 국민의 소유권 보호다라는 거. 소유권 보호다. 그럼 이걸 내용으로 규정해놓고 이걸 뭐다? 내용을.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표적인 요 1, 2를 내용으로 해서 요러한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 소유권 보호다. 그러면 국민의 소유권 보호와 국토의 소유효율적 관리 이게 바로 주된 목적이 돼요. 그러면 국토의 효율적 관리는 어떠한 측면에서 국가가 공익적 측면에서 한다라는 거예요. 공익적 측면에서. 국민의 소유권 보호는 이거는 사익적 측면이죠. 그러면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결론적으로 공익적 측면과 사익적 측면을 절충하고 있다는 겁니다. 절충. 이 절충이라는 것을 좀 고상한 말로 본지만 양면성을 띈 법률이다 이런 말을 써주게 돼요. 그러면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법적 측면과 사법적 측면 양 측면을 마다 절충하고 있다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국토의 효율적 관리 여기에 대해서는 이념이 하나 탄생한다고 그랬죠. 첫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1강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실질적 심사주의가 탄생하게 되고요. 그러면 국민의 소유권, 여기에 포인트는 소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나라는 소유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이 소유 지적을 뭐라고 그래요? 바로 대표적으로 법 지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다? 키워드는 소유와 법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예요? 필지라는 개념이 하나, 두 개가 탄생하고 있어요. 필지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의 관점이다? 바로 소유의 관점에서 보는 거고, 대표적으로 법적 개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필지란 법적 개념이며 소유의 관점이다. 그러면 이 목적과 관련돼서 반드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특히 몇 번에 대해서 임의로 번호를 붙였죠. 3번과 관련돼서. 그 다음에 5번과 관련돼서 이게 바로 우리 주된 목적이 된다라는 거. 목적은 이런 관계를 한번 파생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필지 개념도 하나 잡아놨네. 이 필지라는 것은 학개론 24회 때 우리 한번 학개론 때 우리가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학개론에서 한동윤 교수님이죠. 자,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토지의 기초적인 개념을 우리가 배워 나갈 거고,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자, 필지란 토지 등록 단위인데, 핵지란 토지 등록 단위를 말한다. 이게 24회 때 학개론 기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목적과 관련돼서 그걸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2번은 뭐가 나오죠? 2번에는 용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2번 용어의 정의. 자,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요거는 뭐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요거는 별표가 3개가 되겠죠. 그래서 별표 3개 들어갔어요. 그러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 그걸 기억해 두라는 거. 그러면 여기 이제 하나씩 의미를 잡아보죠. 자, 우리가 이제 뭡니까?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가 청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명칭이 공간정보에 관한 구축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죠.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 맨 앞에 이제 봅시다. 청량 수로조사 지적입니다. 그러면 수로조사는 시험 범위에서 제외되고 청량도 다 시험 범위가 아니라 지적 청량입니다. 그렇다면 맨 앞에 청량이 나왔죠. 그래서 지적 청량의 개념을 우리가 잡아주고 그래서 지적에 관련된 개념이 쫙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험 범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용어는 제외한다. 그래서 17페이지 거기 용어의 정의를 하나씩 들어가 봅시다. 자, 1호부터 3호까지는 없어졌어요. 그렇죠? 자, 4호부터 나오죠. 4호부터 이제 시험 범위라는 겁니다. 그러면 4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죠. 4호에 대해서는 무슨 청량이 나오죠? 대표적인 지적 청량의 의미를 잡아주자. 그러면 지적 청량은 어디가 키워든지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한 필지라고 그랬어요. 한 필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두 필지죠. 그러면 정전 필지와 새로운 필지의 차이점은 어떤 차이가 나는지 봅시다. 면적이 줄어들었고요. 경계가 늘어고 좌표가 늘어났어요. 그럼 믹싱을 해봅시다.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청량, 이게 바로 지적 청량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4호에서 중심키는 자, 첫 줄 끝에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면적을 정하는 청량, 거기에다 중심키 잡고 지적 청량의 개념을 마무리 지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적 청량과 관련된 점은 대표적으로 지적 확정 청량이라는 게 있어요. 4회 2회이죠. 4회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지적 확정 청량. 그러면 지적 확정 청량이라는 것은 뭐냐?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바로 도시개발사업지역.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지역을 포인트를 딱 잡아요.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에서 새로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한 청량, 이게 지적 확정 청량이 되고요. 그러면 지적 확정 청량과 관련돼서는 용어 자체는 별표적이지만 요거는 별표 하나 놓고 특별 관리하셔야 돼. 개념과 관련돼서 조심해서 다뤄놓을 게 바로 지적 확정 청량입니다. 그러면 지적 확정 청량의 포인트는 결론으로 바로 도시개발사업지역, 이걸 중심키를 잡아야 됩니다. 도시개발사업지역. 자, 4.3은 뭡니까? 바로 대표적으로 지적재해조사 청량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적재해조사 청량. 요 지적재해조사 청량과 관련돼서는 뭐다 지적재해조사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지적재해조사 사업을 벌이기 위한 청량이 뭐냐? 바로 지적재해조사 청량이 돼요. 근데 지적재해조사 청량과 관련돼서 거기에다 밑줄을 딱 꺼놓고 가장 최근에 도입된 거라고 써놔요. 가장 최근 도입이다. 그럼 다음 중 지적 청량 대상 중에서 가장 최근에 도입된 것을 골라라. 그러면 지적재해조사 청량을 골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의미를 잡아두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4의 2, 4의 3. 근데 거기 자, 몇 호부터 사라졌어요? 5호부터 17호까지가 사라졌어요. 이거는 시험 범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18번부터 18호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 범위가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 지적소관청이죠. 자, 지적소관청.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주체는 국가라고 그랬죠. 최고선거관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이야. 그러면 지적소관청이라는 개념은 거기에다 밑줄을 딱 줘놔요. 지적공부를 관리. 지적공부가 포인트가 돼요. 지적공부를 관리. 그게 중심키가 되고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행정시의 시장은 포함돼서 포함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계획해 놓을 거는 자,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의 시장은 제외 동그라미. 그러면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의 시장은 무슨 시장이냐? 이게 대표적인 대도시 시장이 돼요. 그러면 대도시 시장은 뭐다? 대표적으로 제외된다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특별시, 광역시를 제한 인구 50만 명 이상을 넣는 데가 바로 대도시 시장입니다. 대도시 시장은 바빠요. 그래서 지적 공부를 잘 관리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대도시 시장은 제외. 군수구청장, 자치구가 아닌 구청장은 포함한다. 이게 보통으로 우리가 이제 구청장도 똑같은 구청장이 아니에요. 민선으로 뽑는 우리 자치 주민이 뽑는 민선 자치구청장이 있고 국가가 관련되는 관선, 여기 봐봐요. 간선구청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간선구청장도 이거는 국가가 이제 발령을 내는 구청장을 간선구청장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자치구가 아닌 구청장도 포함된다라는 거. 그 정도 의미는 잡고 가셔야 돼. 그러면 지적소관청이란
자,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이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뭡니까? 여기 한번 보죠. 주체인 이제 지적소관청을 봤으니까 우리 지적의 3요소에서 봤죠. 그래서 토지를 우리가 뭐예요? 지적 공부라는 게 있었고요. 그러면 지적 공부가 등록이죠. 이걸 지적의 3요소라고 그래. 그러면 토지의 개념은 우리가 역시 학개론에서 개념을 잡기 시작하고, 그래서 지적 공부라는 개념을 잡아준다. 그래서 19번에 바로 대표적으로 지적 공부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지적 공부는 8종류입니다. 8종류라고 써놓고, 일단 8종류 중에 이제 이렇게 한번 외워보자고요. 아까 우리 첫 시간에서도 우리 봤어요.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거기에다 밑줄 쳐놓고 대장이라고 써놔요. 그러면 지적 공부의 대장은 대표적으로 4종류가 되네. 그래서 4종류. 자, 지적도 임야도 줄 쳐놓고 거기에다 뭐다 도면이라고 써놔요. 그러면 도면은 2종류가 있다라는 거네. 도면 종류.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에 줄 쳐놓을 거는 대장 형식의 도면. 우리 첫 시간에 봤죠. 그러면 대장 형식의 도면 한 종류가 있죠. 그게 바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그러면 전산화됐다. 무슨 파일이 있다? 바로 지적 파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적 파일. 자, 그러면 이제 한 종류. 그러면 우리 대장 4종류, 도면 2종류, 대장 형식의 도면 한 종류, 지적 파일 한 종류, 합쳐서 토탈 8종류가 된다. 그래서 지적 공부의 종류를 모두 바르게 나열된 것. 이거는 우리가 공인중개사 16회 때 우리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지적 공부의 종류 정도는 정확하게 우리가 확실히 외워놓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대장 4종류, 도면 2종류, 대장 형식의 도면 하나, 지적 파일 한 종류가 있다라는 거. 거기까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19호에서 우리 17페이지 맨 밑에 19호 있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지적 공부 대장, 공부 안 하나 봐요. 자, 뭐 있어요? 대장,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그 다음에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도면, 대장 형식의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와 해당 토지 소유권을 소유자를 기록한 대장 및 도면,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저장된 것을 포함이 동그라미. 이 포함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뭐도 포함된다. 대표적으로 지적 파일도 지적 공부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대장이 4종류고 도면이 2종류, 대장 형식의 도면, 그 다음에 지적 파일 전산화됐다라는 거. 그래서 지적 공부는 토탈 몇 종류다? 8종류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 둬야 됩니다. 자, 20호라는 게 있네요. 20호는 뭐다? 연속 지적도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연속 지적도라는 게 뭐냐? 연속 지적도는 우리 남자는 뭐다? 남자는 여자가 3분이 필요해요. 남자는 자, 일생에서 여자가 3분이 필요한데 뭐가 필요할까요? 엄마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남자 또 뭐가 필요해? 부인이 있어야 되겠죠. 부인이. 그 다음에 뭐에 딸이라고 그러는데 딸보다는 내비향이라는 게 있어요. 내비향. 그러면 내비향이 뭐냐? 내비게이션에 이제 있죠. 그러면 내비향 막 안내해 주잖아요. 아가씨죠. 그러면 내비향에서 뭡니까? 막 지나가는 게 바로 뭐냐? 바로 연속 지적도가 돼. 그러면 연속 지적도의 포인트는 바로 뭐예요? 전산화된 포인트를 잡아요. 그 밑에다가 전산화된 의미를 하나 잡아놔요. 전산화된. 자, 밑에서 2번째 줄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걸로 청량할 수 없는 에다 키워드를 잡으라고. 그러면 연속 지적도는 전산화된. 그러면 청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 무슨 지적도? 연속 지적도. 그래서 이거는 바로 19에 2가 있을 겁니다. 22호가 아니라 19에 2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연속 지적도 확인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18페이지로 우리가 가보시죠. 자, 18페이지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자, 부동산 종합 공부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종합 공부는 19에 3에 나와 있을 겁니다. 요거는 출제 경향이 완전히 떨어졌어요. 부동산 종합 공부에 대해서. 이 부동산 종합 공부는 25회 때 무려 2문제. 그때는 별표가 5개가 됐었는데 별표가 3개가 됐었는데 지금은 기초적인 의미 정도만 한번 잡아두면 돼요.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는 부자가 많아도 3년은 가죠. 그래서 우리 2025회 때 2문제가 출제됐지만 26제 때도 뭐다 출제 안 될 수는 없어요. 한두 개 지문은 나올 수 있다고. 그러면 요 종합에다 박스를 딱 쳐놔요. 이 종합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
지적, 소관청이 뭐다 관리한다라는 거. 요 포인트를 하나 잡아줘야 돼. 요거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지문에 등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 소관청, 부동산 종합공무원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 관리한다. 이러면 틀려요. 대표적으로 지적, 소관청이 등록 관리한다. 그걸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동산 종합공무원 누가 관리한다? 예, 지적, 소관청.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종합공부. 그러면 선생님, 작년에 뭐가 출제됐습니까? 되게 성격이 급하네요. 화면에서 그냥 뭐요? 뭔데? 그러네요. 그럼 부동산 종합공부라는 것은 뭐냐? 어떻게 출제됐냐? 한번 들어보시죠. 거기에다 밑줄을 그어놔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1. 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동그라미 2. 자,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동그라미 3.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동그라미 4. 그러면 이게 작년 기출문제가 되죠.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 1, 2, 3, 4 그래서 하나 틱 집어넣는 걸로 작년에 출제됐어요. 작년에 출제가 누구나 예상했던 바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종합공부와 관련돼서는 등록관리와 관련돼서도 출제됐고 등록사항과 관련돼서 출제돼서 25회 때는 무려 2문제가 출제됐어요. 26회 때는 독자적 문제로 출제 가능성 많이 희박해졌어요. 그렇지만 부동산 종합공부는 누가 관리한다? 지적, 소관청이 관리한다. 반드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뭡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지의 표시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토지의 표시. 자, 토지의 표시에서 대표적으로 포인트를 잡을 거는 이 표시입니다. 자, 감을 잡아야 돼요. 감 잡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감을 잡아야 돼. 감 따로 가자. 뭘 감을 따로 가냐? 이거는 느낌을 잡으러 가야 돼요. 느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필이라는 거예요. 필이라는 거예요. 필. 자, 늘 그렇습니다. 우리 과목이 이제 6과목 중선생님이 똘똘 뭉쳐서 우리가 이제 더 배운 회원들 모두 합격시키려고 아마 작정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늘 뭐다 6과목이 훌륭한 선생님이다. 필. 좋은 감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하지만 우리 뭐다 라이크 하라는 거예요. 라이크. 자, 우리 민법 교수님이 라이크 하시고 학교람 선생님 라이크 하시고 그 다음에 세법 교수님 라이크 하시고 공법 교수님 라이크 하고 라이크 하게 되면 뭐다 그 과목이 재밌다는 거예요. 아, 오늘은 무슨 강의를 할까? 얼마나 기대되고 궁금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자꾸 선생님들을 좋아해야 돼요. 그게 악감정을 가지고 본다면 그거는 뭐예요? 잘못된 겁니다. 자꾸 감정을 좋게 하라고요. 그래야 그 과목이 재미있고 그 과목이 쉽게 느껴진다라는 걸 우리가 암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우리 법학에서 토지의 표시 감 잡아야 돼. 표시라는 것은 여기에다 써놔요. 이거는 사실이라는 거야. 사실. 그래서 표시가 나오면 사실이다. 나중에 우리 등기법에서 토지의 표시의 등기 무슨 등기라고 배워요? 대표적으로 사실의 등기라고 나중에 배운다고. 그래서 토지의 표시는 바로 사실을 의미하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OT 할 때 우리가 요 한 필지에 대해서 꼭 기억해 달라고 그랬어요. 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대표적으로 소재를 지칭하고 369가 바로 지변을 지칭하고 대가 뭐예요? 지목을 지칭하고 요 넓이가 바로 뭐예요? 면적을 지칭하고 여기에 뭡니까? 경계를 지칭하죠. 요거는 좌표를 지칭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토지의 표시사항에는 뭐가 있다? 그래서 소재와 지방과 지목과 면적과 경계와 좌표. 그래서 토지의 표시사항에는 토지 표시사항으로 바르게 묶인 것 참 두세 번 출제가 됐죠. 그러면 토지의 표시사항에는 소재와 지방과 지목과 면적과 경계 좌표를 말한다. 그러면 요 6개의 공통점은 뭐다? 바로 사실이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밑줄을 탁탁탁탁 그어봐요. 자, 사람이 죽으면 뭘 남겨요? 또 우리 수강생이 또 들리네요. 우리 회원님들이 대배운 회원님들이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뭘 남겨요? 아싸, 돈을 남긴다. 돈이 아니라 뭐예요?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라 돈을 남기죠. 보험금을 남긴다라는 겁니다. 수업을 끝나면 뭐다? 자, 잔상은 남아야 되고 밑줄은 우리가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줄을 쳐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의 표시에는 그게 소재, 지방,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밑줄을 딱 꺼내라는 거예요. 그럼 포인트 갑니다. 자, 지번이란, 자, 지목이란 토지의 표시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말한다. 이미 이런 지문도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17회 때.
토지의 표시에는 지적공부의 소재,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하는 것. 이러면 틀립니다. 소유자는 사실이 아니라 권리거든. 소유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토지의 표시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기억해 두라는 거. 자, 그러면 토지의 표시를 듣는 순간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 자, 이렇게 동그라미 쳤어요. 또 우리 동그라미 그런다. 동그라미 그러지 말고 제가 동그라미 치면 읽어보라는 거예요. 읽어봐요. 소재, 그거예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게 바로 토지의 표시사항이다. 오케이. 아주 좋아요. 자, 첫 끝발, 객끝발이면 안 됩니다. 첫 끝발을 끝발까지 끌고 가야죠. 자, 그러면 이제 토지의 표시를 우리가 잡았고요. 토지의 표시는 대표적으로 20호에 규정이 되어 있네요. 자, 이번에는 21호죠. 21호. 그러면 이제 필지라는 단어가 이제 탄생하게 되네요. 필지가 뭐냐? 자, 필지라는 것은 자, 봐봐요. 자, 여기 이제 뭡니까? 여기 한 필지가 되겠죠. 자, 출발, 스타트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토지라는 게 있고요. 지적 공부라는 게 있고요. 지적 공부는 몇 종류가 되죠? 8종류가 되죠. 그 다음에 등록이다. 그래서 이걸 뭐다? 토지와 등록과 지적 공부. 첫 시간에 우리가 목표를 세웠죠. 그러면 토지 등록 단위가 뭐냐? 바로 필지다. 그래서 필지 단위로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되게 있죠. 16회 때는 자, 면적 단위로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 틀렸죠? 면적 단위가 아니라 필지 단위로 등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필지 구성 요소가 바로 뭐냐? 바로 토지 등록, 토지 표시 사항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키워드는 그러면 필지라는 것은 대표적인 뭐가 된다? 바로 토지 등록 단위라는 게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토지 등록 단위가 뭐냐? 바로 필지다라는 거. 이거는 학개론 때 최근에 출제된 것은 24회 때 학개론에서 아까 출제됐다고 그랬죠. 이걸 뭐라고 건쳤어요? 핵지란 토지 등록 단위를 말한다. 이러면 X가 됩니다. 그러면 필지란 무슨 단위가 된다? 토지 등록 단위가 된다. 이 정도는 반드시 포인트를 잡아줘야 돼. 그러면 토지 등록 단위 밑에다 그래서 이제 주된 토지라고 하나 써놔요. 그래서 주된 토지. 그러면 이번 시간에서 두 개의 개념은 잡자고요. 토지 등록 단위며 주된 토지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2번 지번이 나와 있어요. 자, 지번. 그러면 지번이 뭐냐? 이 지번은 사람에 갖다 대면 이름에 해당돼요. 이름. 사람한테 이름을 붙여주면 그 사람이 특정화되고 개별화된다. 그러면 자, 토지에다 지번을 붙여놓으면 그 토지가 개별화되고 특정화되죠. 그러면 우리가 지번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보죠. 여기가 369다. 한 필지죠.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토지의 구성 요소, 지적의 3요소는 토지, 지적, 공부,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지적의 3요소가 등록하죠. 그러면 요 369가 바로 번호다. 번호. 그러면 지번이란 그러면 바로 이렇게 합치면 되겠죠.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가 바로 지번이다. 그래서 거기 줄잖아요.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가 뭐냐? 지번이다. 밑줄 하나 딱 넣고 마무리를 쳐 놓으라는 겁니다. 자, 지번과 관련돼서는 우리 이제 자세히 우리가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지번. 그럼 여기에 대한 부수적인 개념이 있어요. 바로 뭐냐? 바로 지번 부여 지역이다. 그래서 지번 부여 지역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개념을 한번 잡아보자. 지번 부여 지역이란. 자, 중심키 잡아요. 지번 부여 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 단위 지역 밑줄을 하나 닦아놔요. 단위 지역. 그 다음에 리동은 행강편을 닦아놓고요. 리동. 그동안 리동에서 가장 많이 우려먹었어요. 자, 그러면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리동, 이에 준하는 지역. 그러면 이에 준하는 지역. 이에 준하는 지역. 그러면 이에 준하는 지역. 그러면 이제 중심키는 잡아서요. 단위 지역. 그 다음에 리동, 이에 준하는 지역.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분석 한번 해봅시다. 이에 준하는 지역이 뭐냐? 바로 서울특별시. 자, 서울특별시. 자, 종로구, 종로 일가라고 예를 하나 들어놔요. 종로구, 종로 일가. 그러면 이 종로 일가는 바로 리동이 아니죠. 종로 일가죠. 그러면 이에 준하는 지역이 하나 탄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단위 지역이 뭐냐? 바로 요 단위 지역은 리동의 법적 성질을 구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살표를 해놓으세요. 리동. 일단 리동을 뭐다? 음면으로 건치면 X가 됩니다. 음면이 아니라 리동이다. 그러면 요때 리동은 두 가지 예를 하나 딱 써놔야 돼요. 그러면 요 리동은 행정동이냐 법정동이냐 그걸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두 가지 예를 하나 써놓습니다. 그래서 구로동이고 자, 그러면 가리봉동이 있어요. 구로동, 가리봉동. 그러면 여기는 구로 1동,
구로일동 쭉 나오겠죠. 여기는 가리봉 1동 쭉 나오겠죠. 가리봉 1동, 가리봉. 자, 요거의 의미는 요 구로동은 뭐냐? 바로 요 구로동을 법정동리라고 그래. 법정동리, 법정동리, 법정동리가 됩니다. 그러면 구로 1동, 구로 2동은 뭐다? 행정 편의상 나눠놨다. 그래서 행정동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가리봉동 법정동리. 가리봉 1동은 행정동리가 되죠. 그러면 구로동 단위지역이네. 그러면 구로동 단위지역이니까 이때 2동은 바로 법정동리가 돼요. 그러면 좀 깊게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지방 부여지역이란 지방을 부여하는 단위지역, 이에 분의 리동, 이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이때 리동은 법정동리가 아니라 행정동리를 말한다. 이름은 X예요. 이거는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도 써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리동과 관련돼서는 법정동리와 행정동리가 있다. 그래서 지방부여지역, 단위지역, 리동, 엄면이 아닙니다. 이에 준하는 지역, 종로 1가 구로동, 법정동, 구로 1동 행정동리가 돼. 그래서 이때 리동은 법정동리, 행정동리가 아닌 법정동리를 말한다. 그 정도는 한번 간파하고 들어가셔야 돼. 자, 그러면 23호와 관련돼서 지방을 부여하는 단위지역, 동리, 이엔에 준하는 지역, 지방과 관련돼서 요 부연 설명이죠. 자, 24호입니다. 대표적으로 지목이네. 자, 지목과 관련돼서는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요거는 이름입니다. 이름이 아니라 성별에 해당되죠. 지목은 성별에 해당돼. 그럼 사람의 성별은 몇 개? 2개. 남성, 여성이 있듯이 우리 토지의 성별에도 토지의 성별이 바로 지목이 됩니다. 요 지목은 몇 개냐? 28개 성별이 있어요. 땅의 성별은 28개죠. 그러면 사람의 성별은 몇 개냐? 2개가 되죠. 남성, 여성. 뭐 하리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하리수야 뭐 그거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근데 뭐예요? 우리 성별은 남성과 여성, 땅의 성별은 28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포인트를 잡을 게 있어요. 자, 중요해요. 사람이 죽으면 돈을 남기고, 자, 수업이 끝나면 밑줄이 남아야 된다. 그래서 지목이란 거기에다 행간편 딱 전화해. 주된 용도의 용도, 용도의 자리. 그러면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야, 용도. 정질이 아니라 용도야, 용도. 형상이 아니라 용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슨 지목을 채택하고 있다? 용도 지목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용도라는 게 키워드니까 반드시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용도 지목을 채택하고 있다. 용도라는 키워드를 하나 잡아두세요. 그래서 지목은 몇 개다? 28개다. 자, 이번에는 이제 경계를 잡기 전에, 자, 경계를 잡기 전에 경계점이 선행돼야 돼요. 경계점이 선행되고, 그 다음에 26번 경계를 잡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경계는 왜 선행이 돼야 되느냐? 이걸 잡아야 경계의 개념을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경계점을 잡아내죠. 이게 선의 굴곡점이야. 여기 이제 뭐다? 경계점이 되죠. 그러면 선의 굴곡점, 경계점이네. 요거는 뭐다? 좌표가 되죠. 좌표. 요 좌표죠. 그러면 좌표는 어디에 등록되느냐?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그래서 점입니다. 그래서 경계점이라는 키워드 잡아요. 거기 뭐예요? 굴곡점 하나 밑줄 그어놓고, 그 다음에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거기에다 밑줄을 딱 그어놔요. 그러면 경계점을 잡았으니까 경계를 잡아 나가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죠. 제가 좋아하는 탤런트가 세 분이 계시죠. 건보라 탤런트, 그 다음에 오미 탤런트, 배정옥 탤런트가 있어요. 그러면, 자, 요거는 이제 뭡니까? 건보라 필지가 돼. 건보라 필지. 여기는 오미 필지가 돼요. 여기는 배정옥 필지가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이제 경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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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점이 되죠. 여기 이제 뭡니까? 경계가 되죠. 그러면 합칩니다.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걸 뭐다? 경계라고 그래. 그러면 거기에서 포인트는 경계점을 잡아요. 경계점. 아니죠. 필지별을 잡아야 되겠죠. 필지별, 지행별이 아니라 필지별입니다. 자,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경직선한 거, 연결하여 지적 공부의 속력 환산. 이게 바로 경계가 된다라는 거. 자, 우리가 이제 경계도 잡았고, 경계점도 잡았고, 그러면 가족이 잡아야죠.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래 저번에 이야기했죠. 우리 국제시장에서 뭐다? 포인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국제시장에서 포인트는 애국심이 중요해요? 가족, 처자식이 중요해요? 바로 처자식이 중요한 겁니다. 애국심보다 더 중요한 게 처자식이야. 처자식을 뭐다 하기 위해서는 처자식을 우리가 잘하면 그러면 그것도 파생돼서 애국심으로 파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관중이 1500 관중이 넘었죠. 아마 저번에 듣기로는 한 1470여로 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1600만 명이 넘었을 것 같아요. 대단한 거죠.
인간은 애롭다라는 거예요. 이 현재 사회는 애롭다라는 거예요. 이 정의라는 겁니다. 요 수강생들도 아마 애로울 거예요. 저랑 화면을 딱 보면서 정도 안 통하는데 그래서 정을 통하려고 애를 써보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배우는 애롭더라도 요 화면상으로서 다 우리 강사분들이 다 교수님들이 보고 있다는 걸 확인하면서 뭐다 정을 통하는 그 강의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면적이라는 것은 가족과 우리 사람에 갖다 대면 가족에 해당돼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바로 여기는 뭡니까? 바로 규모다 수평이죠. 그래서 이걸 수평면상의 넓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다 수평면상의 넓이라는 걸 우리가 잡아두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평면상의 넓이 줄을 딱 꺼놓고 여기다 수평면상 읽어놓고 이렇게 동그라미. 그래서 수평지적이 되고요.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평면지적이 돼. 그러면 그 밑에다 줄 쳐놓은 자리에다 우리는 매일 바로 2차원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면 등록 차원에 따라 물려서 2차원, 3차원 지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몇 차원 지적이다? 2차원 지적이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가족은 면적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바로 가족에 해당된다라는 거.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빨리 합격해서 가족을 위해서 뭐 만난 것도 하나 사주고 가족을 위해서 그래서 빨리 결정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 부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면적은 수평면상의 넓이를 이야기하고요. 자, 28호 이제 뭐예요? 자, 토지 이동의 개념이 나오네요. 자, 토지 이동이란 요 이자가 뭐다? 옮길 이자가 아니라 다를 이자라는 걸 꼭 기억해둬야 돼요. 그러면 토지 이동이란 거기에다 줄 쳐넣으세요. 토지의 표시. 자, 토지의 표시. 그러면 토지의 표시를 토지의 표시 서재와 지방과 지목과 면적과 경계 좌표 이걸 새로이 정하거나 그 다음에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가야 돼요. 그러면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그래서 작년에 이 토지 이동의 개념이 뭐다? 직방으로 우리가 출제됐죠. 작년 25일 때 A형 문제 41번 문제가 바로 토지 이동 사유냐 아니냐가 우리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반드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자, 29호가 있네요. 그러면 29호가 대표적으로 신규 등록이죠. 신규 등록이란 새로이 조성된 토지 줄쳐놔요. 신자가 바로 포인트가 되죠. 신규 등록은 대장도 없죠. 등기부도 없죠. 그러면 대장이 최초로 창설된다. 그 옆에다가 신자, 새로운 신자가 포인트 되죠. 그래서 창설적 효력이 있다라는 걸 포인트를 잡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30호 바로 등록 전환이 나올 겁니다. 자, 등록 전환. 그러면 등록 전환이란 매필지를 아니죠. 우리 등록 전환이란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전환하는 것. 그래서 앞으로 임에서 도로 가는 걸 무슨 전환이다? 등록 전환이다. 그러면 토지를 지적 공부가 있죠. 지적 공부. 그 다음에 등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적 공부는 임야대장 임야도. 그러면 임야가 비싸요? 토지가 비싸요? 토지가 비싸죠. 그래서 임에서 도로 전환이 되죠. 그러니까 무슨 전환이 탄생한다? 등록 전환이 탄생해요. 거기에다 우리 이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우리 수강생하고 저하고 비밀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약속을. 그러면 등록 전환은 어디에서 어디로? 자, 임에서 토로 가는 것, 임토로 가는 것만 등록 전환이다. 그 정도는 한번 잡고 들어가셔야 돼. 그래서 등록 전환은 임토 이렇게 이제 잡으라는 거예요. 자, 31호인가요? 1호 분할이네요. 자, 분할은 아주 간단하죠. 몇 필지? 한 필지를 이렇게 나누는 걸 분할하고 그래. 그러면 분할이란 한 필지를 두 필지상으로 나누는 거 줄쳐놓고요. 그게 분할이다. 이번에는 32번에 합병이라는 게 나오죠. 그러면 합병이란 그러면 거꾸로 한번 해봅시다. 몇 필지? 두 필지. 두 필지를 이렇게 합치는 걸 뭐라고 그래? 합병. 그럼 합병이란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는 거 개념이라고요. 자, 33번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지목 변경이 나오네. 지목 변경은 지적 공부의 지목을 바꾸어 등록하는 것. 지목 변경이 되네요. 자, 34호는 축척 변경이 나옵니다. 이 축척 변경에 대해서는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또 유력해져서요. 이 자체만이라도 개념을 반드시 잡아놓고 별표 3개를 해놓으세요. 그럼 축척 변경이란 무슨 도, 지적도, 행간 편차나요? 지적도.
자, 지적도. 전천하세요. 지적도에 자,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바로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가는 걸 무슨 변경이다. 바로 축척 변경이다. 우리가 이제 뭡니까? 이번 시간 이 강의에 대해서는 목적과 뭐다 용어를 우리가 잡았어요. 우리가 이제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여기 이제 나와 있죠.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총칙에서 우리가 잡은 게 일부러 목적을 잡았고요. 학습 목표는 목적과 용어 정리에 대한 정확한 숙지를 하자. 그래서 목적 정확하게 숙지해줘야 돼요. 별표 하나가 들어갔어요. 용어의 정리는 별표 3개입니다. 모든 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 바로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뭐다? 용어는 지적 청량, 지적 확정 청량, 지적 재조사 청량, 지적 소관청, 지적 공부, 연속 지적도, 부동산 종합 공부.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 머리는 봉선 하나가 돼야 돼요. 톡 하면 터져야 됩니다. 지적 공부는 8종류다. 그러면 톡 하면 터져야 돼요. 그 정도로 용어는 암기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번 이 강의 뭐예요? 목적과 용어의 정의. 우리 1번부터 4호부터 뭐다 지적 청량부터 축척 변경까지 용어를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 나갔어요. 그래서 이 강의에 대해서는 목적과 용어를 반드시 잡아달라는 거 부탁합니다. 자, 겁나게 고생했어요. 좀 쉬었다가 계속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